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행복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완전한 행복.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라. 자신이 항상 옳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는 뜻을 내포한다. 모든 관계는 시비를 가리면서 훼손되고 그 결과 세상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하다. 옳다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당신의 견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견해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매달려 산다. 그러나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마음의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내가 옳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대호각성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당신의 상처나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비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당신과 멀어지게 된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답은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견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일 뿐이다. 내가 내 방식대로 세상을 보듯이 당신도 당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본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무한한 자유를 안긴다. 더 나아가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의 동력자 차원으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린다. 의식이 확장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필드인 현실도 확장되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이다. 그 순간 잠재되어 있던 막대한 에너지가 발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이 옳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반대 일이 벌어진다. 당연히 당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대립과 반목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과격해지고 사나워지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비극은 때때로 이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기준을 거둬라.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말로 포장한 당신의 견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 자아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환상을 지탱하고자 남을 비난하고 거기서 맛보는 얄팍한 우월감으로 불안을 잠재운다. 잠시의 안도감을 얻기 위해 진정한 삶의 목표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 그 목표야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랑이 아닌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당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라. 세상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은 세상이 당신의 의견을 그대로 비친다는 뜻이다. 모든 갈등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각각의 독특한 견해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 우리는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면서 우주의 일부로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잘것없는 자기 주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보통 인간관계가 싹트는 과정은 이렇다. 당신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친밀감은 점점 깊어진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가 당신이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의견과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때부터
서로 옳다고 어르렁대는 전쟁이 시작된다. 불행의 긴 터널로 들어서는 것이다. 두 사람의 친밀감이 깊은 만큼 의견 차에서 느끼는 상처는 더 크다. 때로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던 황홀한 감정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때 잠시 몸을 숨겼던 거짓 자아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옳아. 내 방식만이 유일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네가 양보해야 해. 그렇다고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로 옳다는 주장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사랑의 속성에 복종하는 대신 자기 주장에 집착하며 팽팽히 맞선다. 거짓자에게 복종은 패배와 치욕과 같다. 만약 이 시나리오에 공감한다면 옳다고 우기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생각처럼 다른 사람의 견해도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가치의 견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누가 옳고 그른지 굳이 평가하려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인가? 행복해지는 것인가? 당신은 둘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포기하면 당신은 사랑과 교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마침내는 화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화합이라는 말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식, 사랑과 기쁨의 근원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 같은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차 남을 비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 세상에 대한 이해심은 보다 깊어질 것이며 의식은 보다 확장될 것이다.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면 규정, 낙인, 설명, 분석, 평가, 비판 등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거짓자의 방어 부대로 논쟁이나 전쟁 상황에서는 활개를 치지만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아지면 세상의 슬픔과 분노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감정은 누군가를 옳지 않다고 몰아갈 때 파생되는 결과물이다. 그러다는 낙인은 희생양을 만든다. 희생양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혹독한 불의와 부당함에 시달리는 한편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하며 상처를 키운다. 내 삶은 고단해. 나는 상처투성이의 불쌍한 영혼이야.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 사람들을 증오해. 불평은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 희생양을 자처하는 행위는 자기 비난의 한 유형이다.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희생양 역할을 즐기면서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그것만으로도 분노와 적대감의 늪에 빠진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분노는 영혼으로 통하는 문을 닫아버린다. 분노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당신은 상처를 입힌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된다. 이런 연결고리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아 영혼과의 거리를 점점 멀게 만든다. 시면을 들여다보지 말라. 그것은 해답을 주기보다는 더 깊은 시면으로 당신을 끌어들인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마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도의적인 분노를 터뜨리며
영성을 들먹인다. 그 심정에 전혀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분노도 분노의 하나라는 사실만큼은 인식해야 한다. 의식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열린 장이며 따라서 어떤 종류의 분노와 원망, 적대감도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노는 행동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똑똑하고 침착하며 가치를 둔 일에 확고한 믿음을 보인다. 손댈 수 없는 과거와 바로잡을 수 있는 현재를 구별할 줄 안다. 분노를 합리화하고 싶을 때마다 어떤 문제든 의식 차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떠올리라. 의로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분노에 불을 붙이고 보다 깊은 반목을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은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 차원과 분리되어 있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위배된다.